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이 일요일 2025년 3월 16일이네요. 일요일 날이죠. 오후 2시 34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은 더 이상 이것을 끝으로 오늘은 더 이상 녹화가 없습니다. 다음 녹화할 때까지 안녕히 계시고, 다음 주말에 또, 여러분들을 유튜브로 보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전번에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이 메가더에 관한 자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다 보면 길을 잃어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디쯤 내가 하고 있는가 그걸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메가더 자료를 보면 생애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가더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느냐 이런 생애 부분에서 제2차 세계대전이 있고 그 다음에 제2차 세계대전에서 또 2차 세계대전 원인이 있고, 개요가 있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파시즘, 파시즘이 있고요. 파시즘. 그래서 이번에는 파시즘을 내가 할 차례잖아요. 이 시간에. 그래서 파시즘을 하겠습니다. 이 두 사람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이 다 이제 악명적인 인간들이죠. 그러니까 역시 참 선인은 선인을 친구로 두게 돼 있는 거고 악인은 악인을 친구로 삼게 돼 있는 거죠. 여러분들 오른쪽 요 인물이 이제 잘 아시겠지만 히틀러입니다. 그리고 왼쪽의 인물이 누굽니까? 이게 무솔리니죠. 이태리 무솔리니인데 이게 나치의 이제 휴장이랄까 했던 나치의 건데 이게 한자로 만자입니다. 절에서도 이런 한문을 쓰거든요. 근데 하여튼 이게 만자인가? 이게 잘 내가 하여튼 여러분들 요즘에 한문을 잘 사용하지 않아서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요즘에 한문을 잘 사용하지 않아서 좀 하다가 좀 이렇게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만자네요, 만자. 만자가 맞아요. 하여튼 그렇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일본에서는 결속주의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일본의 정치학자 고라이 킨조우가 제시한 번역으로 파시즘의 어원인 파스케스가 속관으로 번역되는 것을 감안한 명칭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작 일본에서도 파시즘을 음찬 화시즘을 훨씬 더 많이 사용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여튼 그건 그렇고, 왼쪽부터 베니토 무솔리니와 아돌프 히틀러, 무솔리니하고 히틀러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파시즘이죠. 파시즘 잠깐만요. 파시즘에서 또 개요로 들어가요. 왜냐하면 내가 이 필기를 하면서 해야지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워낙 자료가 많기 때문에. 파시즘에서 그 다음에 개요. 개요를 파시즘은 일반적으로 포퓰리즘에 기반한 민족주의와 국가주의 가장 극단적인 형태로 제3의 위치를 표방하며 군국주의적이고 권위주의적인 방법을 통해 민족의 결성과 생존권의 확립을 추구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전체주의적 사상 혹은 그러한 지배체제이다. 그러나 파시즘에 대하여 학자들 사이에서도 완전히 합의된 정은 없다. 이는 파시즘이 매우 모호하며 국가마다 서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 사상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파시즘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나치에 관해서도 여러 가지 학자들의 이론이 분분하지만 도대체 파시즘이라는 게 뭐냐. 파시즘이라는 게 어떤 사상을
내세우는 정치 성향인가. 이런 거를 학자들 사이에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이 파시즘이라는 게 내가 생각해도 그래요. 무솔리니가 이 파시즘을 내세워가지고 상당히 독재자로 군림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이 파시즘이라는 게 굉장히 독재주의 정권이라고는 누구나가 다 알 수가 있는 건데, 구체적으로 파시즘이 어떤 성향을 가진, 어떤 사상을 가진 정치 체제를 말하는가. 이것까지는 세밀하게 말하기가 곤란하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 나오잖아요. 파시즘이 매우 모호하다. 알 수가 없는 거다. 정확히 뭐라고 결론 지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나오잖아요. 정의 모호성. 파시즘이 극단적 민족주의를 통한 군국주의적 국가사회주의 이데올로기를 주장한 만큼 국가와 민족마다 파시즘의 양상도 매우 달랐다. 시대에 따라서도 파시즘은 변화해야 하는데 기성정치와 기득권을 타도하고 낭만적이고 순수한 민족 공동체의 사회혁명을 추구하여 급진혁명적 성격이 강했던 초기 파시즘은 집권을 위해 기득권과 타협하며 우경화된 후기 파시즘과 다른 모습을 가지며 같은 시대와 같은 민족일지라도 파시스트에 따라서 그 양상은 매우 다양하다. 그러니까 파시즘 정권에서도 매우 형태가 다양한 통치를 했다 이런 얘기죠. 견해에 따라서는 파시즘을 이념이 아니라 하나의 사회 현상이나 행동 방식에 불과한 것으로 보기도 한다. 이에 따르면 세계대전 시기에 나타난 파시즘은 당대 유럽의 혼란스러운 정세 속에서 이탈리아 왕국 등의 몇몇 국가들의 위기의식으로 인해 발생한 파괴적 현상이나 혹은 그로 인해 그 국민들이 국가적 정체성을 유지하고 자신들의 권익을 확립하려는 시도일 따름으로 볼 수 있다. 이때 사회 구성원들은 특정한 가치 아래 하나로 강하게 결집되는 경향을 보이는데 여기서 그 특정한 가치로 다름 아닌 민족이 선택된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그저 그 당시에 민족주의적 정서가 유럽 국가들 간에 널리 퍼져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당시에 대중들을 동원하기 위한 포퓰리즘은 자연히 그런 민족주의적 정서를 자극하려고 하였고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상적 지향점의 파시즘이라는 것. 자유주의나 사회주의와 같은 다른 사상들의 경우에는 일단 로크, 루소, 벤담, 밀이나 생시몽, 마르크스와 같은 사상가가 주장하는 이론적인 체계를 가지고 나서 이를 추구하는 운동이 있었던 반면에 파시즘은 우선 무솔리니 파시즘이라는 운동이 등장하고 나서 거의 10여 년이나 지난 후에야 조반니 젠텔레가 파시즘에 대한 이론적인 체계화를 했다. 그러니까 자유주의나 사회주의 같은 이런 사상들은 이미 그런 정치 체제가 등장하기 전에, 정치 권력이 등장하기 전에 여러 철학자들에 의해서 사상이 체계화되고 정립화됐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마르크스라는 거는 아니죠. 마르크스가 아니라 이 파시즘이라는 것은 파시즘이라는 정치 체제가 등장할 때까지도 어떤 철학 사상이나 철학자가 사상을 형성한 게 없었다 그죠. 오히려 파시즘 정권이 한참 동안 파시즘 정권이 세워지고 한참 동안 파시즘 정권이 통치를 한 후에야 나중에 이 어떤 일부 철학자들에 의해서 파시즘 이론이 체계화가 되는 그런 과정을 거쳤다 이런 얘기죠. 따라서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자유주의나 사회주의 같은 것은 이미 정치 체제가 등장하기 훨씬 전에 철학자들에 의해서 그런 사상이 이제 이론화되고 정립된 후에 그런 사상이 이제 그런 정치 체제가 출발했는데 이 파시즘이라는 거는 그런 철학자들의 철학자나 사상가들이 이론을 정립한 것은 없고
그냥 정치체제가 등장한 후에 이론이 정립됐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뭐 파시즘이란 건 아닌 밤중에 홍두깨식으로다가 불쑥 나타난 것이 파시즘이었다 이런 얘기죠. 따라서 파시즘은 체계화되기 불리한 측면을 지니고 있었고 그러게 모호한 가치 집합이 된 파시즘은 일관된 논리체계에 기반한 이념이라기보단 대중정치와 대중동원에 기반한 포퓰리즘적인 민족주의 운동의 선행으로서 이루어진 이성적인 논증보다는 감정에 기반하는 도덕적 태도에 가까웠다. 그러니까 이 파시즘이라는 건 어떤 아주 이론적인 체계를 철학자나 사상가들이 완성한 그런 체제가 아니고 그런 체계가 아니고 그런 이성적인 체계가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아닌 밤중에 홍두깨식으로 나타난 정치 체제였고 그렇기 때문에 이성적인 면보다는 어떤 감정적인 면이 많았다 이런 얘기죠. 이처럼 파시즘의 일관된 모습이었고 이런 체계가 매우 조잡하고 낭만주의 신화와 관념론의 영향이 크며 변화무쌍하고 민족에 따라서 제각기 양상이 다른 등 매우 모호하며 복합적인 사상이었으며 심지어는 상호 모순적이기까지 했다. 이론에 의하여 파시즘을 연구하는 학자들마다 제각기 다른 파시즘에 대한 정의가 있으며 파시즘에 대한 특정한 정의를 하기보다는 파시즘의 공통된 특징을 단순히 열거하거나 이데올로기로 설명하거나 행동 방식으로 설명하거나 민족 고유의 역사를 원인으로 설명하느냐와 같은 접근 방식에 따라서도 파시즘에 대한 정의가 달라진다. 심지어는 파시즘이라는 사상은 없으며 그저 무솔리니가 벌인 정치운동의 장광설이나 단순한 권력 획득을 위한 방법론적 기회주의에 불과하다고 보고 파시즘의 성격을 주로 그것이 반대한 측면, 즉 반마르크스주의, 반자유주의, 반민주주의, 반의회주의, 반개인주의 등으로 보기도 했다. 그러니까 파시즘이라는 거는 어떤 사상이나 이론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느 날 불쑥 아닌 밤중에 홍두깨식으로다가 무솔리니가 파시즘이라는 걸 들고 나와서 이제 정치 권력을 잡고 활개친 것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그 파시즘이 오래가지도 못했잖아요. 오래가지도 못하고 이제 지구상에서 파시즘이라는 게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파시오 독재니 아직도 그런 말 있잖아요. 이 독재 정권을 뭐라고 비난하냐면은 파시오 독재다 이런 식으로 비난하는데 하여튼 파시오라는 건 지구상에서 이렇게 나타난 지 얼마 안 돼서 무솔리니가 국민들한테 처형되고 이태리 국민들한테 처형되고 난 후에 무솔리니는 이 파시즘이라는 건 없어졌다.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등장한 걸 보면 자유민주주의나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런 사상들은 아직도 건재하고 있잖아요. 오랫동안 그것이 정치체제로 건재하고 있다고죠. 그래서 여러분들 중국이 공산주의잖아요. 중국에는 공산당이 일당 독재잖아요. 일당이 통치를 하는 그런 사회잖아요. 그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자유민주주의 이런 사상적 체계를 가진 정치인은 아직도 유지가 되고 있는데 파시즘이라는 건 지구상에서 완전히 이제 없어졌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무솔리니에 의해서 생겨났던 파시즘은 얼마 못 가서 없어졌다. 물론 일부 학자들은 파시즘이 비록 매우 모호하지만 최소한의 합의를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한다. 1990년대 로저 그리핀을 필두로 한 합의파 학자들이 파시즘에 대한 최소한의 합의로 극단적인 민족주의에 기반한 대중주의의 신화화된 형태라고 정의한 이래로 합의파 이론의 민족주의, 포퓰리즘, 신화라는 요소들은 파시즘을 정의하는 최소한의 요건이자 기준점으로 학자들 사이에서 사용되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파시즘은 민족주의 유토피아 신세계를 만들려고 하는 혁명적 민족주의 신화를 가지며 자유주의 타락한 자본주의 금권정과 글로벌리즘,
부르주아 대의제의회 민주주의를 타도하고 공산주의 타락을 물질주의, 민족 분열적인 계급 갈등, 국제주의에 대항하여 아래로부터의 민중혁명과 민족단결을 추구하여 순수하고 낭만적이며 유토피아적인 민족 공동체의 이상령을 건설하려고 한다. 예컨대 파시즘 연구의 최고 권위자로 손꼽히는 로버트 팩스턴은 다음과 같이 파시즘을 정해야 한다. 파시즘은, 그래서 이 로버트 팩스턴이라는 사람이 이제 파시즘이 이것이 파시즘이다, 이렇게 파시즘을 이론적으로 이제 정의를 한다는 것이죠. 파시즘은 공동체의 쇠퇴와 굴욕, 희생에 대한 강박적인 두려움과 이를 상쇄하는 일체감, 에너지, 순수성의 숭배를 두드러진 특징으로 하는 정치적 행동의 한 형태이자 그 안에서 대중의 지지를 등에 업은 결연한 민족주의 과격파 집단이 전통적 엘리트층과 불편하지만 효과적인 협력 관계를 맺고 민주주의적 자유를 포기하며 윤리적 법적인 제약 없이 폭력을 행사하여 내부 정화와 외부적 팽창이라는 목표를 추구하는 정치적 행동의 한 형태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로버트 팩스턴이라는 사람이 파시즘, 열정과 광기 정치 혁명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제 말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새로운 합의에조차 동의하지 않는 학자들도 많다. 어떤 학자들은 파시즘을 반혁명이라고 보기도 하며 또 다른 학자들은 파시즘을 전통으로 복귀하려는 반근대적인 운동이라고 보기도 한다. 그런가 하면 어떤 학자들은 파시즘을 개발 독재라고 보기도 한다. 새로운 합의, 학파의 개념에 대한 학계의 합의는 여전히 존재하지 않는 셈이다. 그래서 최근에는 배우의 어떤 확고한 이념이나 철학이 있다거나 없다거나를 따지지 않고 당시 파시즘이라고 널리 불렸던 이탈리아와 독일의 사례들에서 실제로 어떤 현상들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만 역사적인 분석을 하거나 그 현상의 해결 방안을 찾으려는 그런 연구들이 많은 편이다. 그래서 이게 다 똑같은 얘기인 겁니다. 파시즘이라는 게 어떻게 사상적으로 정립된 것은 없고 그냥 그 무솔리니가 통치를 하면서 나타난 어떤 정치 행태 이런 걸 보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상징. 그래서 이거는 나치의 상징이고 이것이 이제 파시즘의 상징이죠. 무솔리니가 이런 마크를 이제 딱 달고 그랬던 것입니다. 파시즘이라는 단어의 근원은 파스케스에서 유래했다. 파스케스는 고대 로마 시설 집정관의 경호원들인 릭토르가 들고 다니던 도끼로서 여러 개의 나무 막대를 하나로 묶고 도끼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집정관의 권력과 권위 그리고 결속을 통한 힘을 상징했다. 파시즘이라는 사상은 개인을 비롯한 그 무엇보다도 국가를 무조건 우선시하고 결속을 통한 힘을 강조한 사상이었기 때문에 파스케스는 그 상징이자 이름의 이유로서 매우 적합했다. 파시즘의 어원에서 대해서 보자면 제1차 세계대전 시기에 이탈리아의 사회주의자들은 전쟁에 대한 참전 여부를 놓고 분열도 있었다. 이탈리아 사회당 지도부는 참전에 반대하였지만 민족주의 성향의 사회 당원들은 참전할 것을 주장했다. 결국 베니토 무솔리니를 필두로 한 민족주의 세력은 갈등을 빚고는 탈당하여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처럼 반민족적인 볼셰비즘에 대항하는 민족주의자들의 전쟁을 선포하며 자신들의 사상을 파시즘이라고 하였다. 이는 1890년대 시칠리아 농촌지역의 사회주의 집단인 파시 사상이라는 뜻으로 사용된 것이다. 1890년대 시칠리아의 농촌 사회주의자들이 자신들의 조직을 파시라고 한 적은 있었지만 파시즘이라는 단어는 이때 무솔리니에 의해서 처음 등장하였다. 파시오는 파시 단수형이다. 그리고 파시라는 조직명은 고대 로마 집정관인 상징인 파스케스에서도 유래되었다.
그래서 이제 파시스트들이 이런 그 마크도 사용했다는 거죠. 이게 이제 도끼의 모양인데, 이 자루가, 도끼 자루를 여러 개는 묶었다고죠. 이것을 보면은 여러 개를 묶었다는 게 뭡니까? 하나로 단합된다, 협력된다, 이런 것을 아마 의미하는 것 같죠. 아이러니하게도 사실 파스케스는 로마 공화정을 뜻하는 의미도 있었기 때문에 공화정을 채택한 국가에서 권력기관의 상징으로 자주 활용되고 있다. 미국 상원 의장에도 파스케스가 들어가 있고 링컨 기념관에서 링컨이 앉아있는 의자에 파스케스가 새겨져 있으며 프랑스 대통령의 문장에도 파스케스가 그려져 있다. 이탈리아에서 급진 공화주의 운동이나 사회주의 운동 조직이 스스로 파시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이런 공화정의 파스케스가 파시즘의 상징이 되었다는 건 민주주의 사회 국민들이 애써 얻은 권리와 의무를 다시금 국가에게 돌려줬다는 아이러니함을 보여준다. 그 다음에 그 이제 역사입니다. 역사. 역사. 그 다음에 사상적 기초. 사상적 기초. 제1차 대전 이후 이탈리아의 철학자 조반니 젠틸레가 파시즘의 이론적 기초를 세웠다. 그는 마치니, 로스미니, 조베루티 등 이탈리아의 지식인의 영향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독일 이상주의자에도 강하게 영향을 받았다. 젠틸레는 사회주의자로서 활동해왔다. 그가 파시즘의 기본 이론을 세운 이유조차 그것이 사회주의를 가장 잘 실행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젠틸레에게 파시스트란 국제 정체성을 가진 사회주의자였다. 젠틸레에게 있어 모든 사적 행동은 사회 공헌에 집중되어야 하므로 사익과 공익을 동일하게 여겨 구분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다. 그는 행정적인 부분의 관리 책임이 국가에 있다 보았고 이는 곧 사회와 국가에 대한 개개인의 자발적인 복종으로 이루어진 참 민주주의의 실현이 주된 핵심이었다. 이런 사상이 집약된 저술이 루이즈 피란델로, 가브리엘레 단눈치오, 필리포 토마소 마리네티와 주세페 운가레티 등 많은 작가와 지식인들이 서명한 파시스트 지식인 선언이다. 베니토 무솔리니는 젠틸레의 말을 통치 정당화에 이용하기 시작했고 저서인 파시즘의 원래에서도 젠틸레의 말을 되풀이했다. 후에 파시즘의 철학자로서 베니토 무솔리니 파시즘의 에세이 교리를 대작했을 당시에도 젠틸레는 무솔리니를 지지했으며 심지어 1943년 파시스트 정권의 붕괴 이후에도 충실하게 무솔리니를 따랐다. 그 외에도 미래주의와 같은 아방가르드적 예술문학과 아나키즘 중에서도 에고이즘적 아나키즘이 큰 영향을 끼쳤다. 가브리엘레 단눈치오의 카르나로 이탈리아인 섭정국이 대표적이며 이들은 결론적으로 유일자라는 개념을 주장했다. 다만 이 유일자가 되기 위해서는 삶의 활력, 열정적인 투쟁, 영웅적인 혈투, 진보적인 노동 등이 있어야 하기에 두체 등으로 표현되는 영도자는 먼저 깨우친 유일자로서 이들을 자신과 같은 영웅으로의 길로 올려놓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미래주의 철학은 이런 영웅적 민중이 유일자가 되기 위한 길을 열어주는 진보의 톱니바퀴가 되며 그러기 위해서는 생디칼리즘적 조합주의를 가져오게 된다. 조합주의는 부르주아, 프롤레타리아 등을 가리지 않으며 모두 가입되며 나가서 성별, 인종, 나이를 가리지 않고 모두가 민족의 영웅적 투쟁을 위해 나가는 행동이 된다. 카르나로 이탈리아인 섭정국의 헌법에서 나오는 인간의 영적인 삶을 깨우쳐줄 음악, 고대로부터 이어지는 자유인의 감명적인 예술,
그리고 조국의 영광과 방어를 위한 성별, 인정을 가리지 않는 징집은 바로 이러한 영웅으로 이 길을 위해 있는 것이다. 조비네차 등에서의 이탈리아 파시즘에서의 삶의 역경을 뚫어낸 이의 아름다운 노래, 청춘의 열정적인 혈기, 인생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내용들은 바로 이런 철학을 기반으로 둔 내용이다. 따라서 부르주아조차도 영웅적으로 만들어야 하기에 계급적 협동을 중요시하고 대신 그 부르주아에게 소유자의 미친 듯한 창의력을 요구하는 것이 다른 사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특이한 파시즘의 계급관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하지만 무솔리니가 결국 로마 진군으로 정권을 잡고서 기존 기득층과 미래주의자, 사회주의자들과의 불완전한 줄타기 속에서 권력을 잡기 위해 미래주의를 숙청하고 공산주의자들을 숙청하면서 점점 모습이 변하게 되었고 이탈리아 사회공화국 시기 베르나 선언문을 처참히 뭉개버리며 미래주의, 사회주의 등은 파시즘에서 오히려 철저히 배제당하게 되었다. 지금 26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보면 말이죠. 이 파시즘 정권 내에서도 여러 파벌이 있었다는 거죠. 뭐 미래주의자들이 있었고 사회주의자들도 파시즘이라는 그런 이름하에 사회주의자들도 있었다 이런 얘기죠. 그러나 이 무솔리니가 정권을 잡은 다음에 이 미래주의나 사회주의자들 이런 파벌들을 전부 다 숙청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북한에 김일성이가 유교를 일으키기 전에는 여러 정파들이 있었습니다. 연안파니, 소련파니, 남로당파니 이렇게 여러 정파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유교가 끝난 후로 김일성이가 오로지 내 하나만이 유일신이다 이거죠. 나 혼자만이 유일한 신과 같은 존재다. 이래가지고 그 다음서부터 이제 연안파, 소련파, 남로당파 이런 정파들을 다 숙청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오로지 나 하나만을 신처럼 떠받들어라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역사라는 건 가정할 수 없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가상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그때 김일성이가 북한의 여러 정파를 다 죽이지 않고 그대로 그 여러 정파가 그대로 오늘날까지 이어져 내려왔다면은 아마도 통일에 대한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때 당시 북한에 여러 정파가 있었다는 것은 뭘 알 수 있냐면은 그래도 사회주의도 사회주의를 사회주의라고 하든 공산주의라고 하든 어쨌든 간에 북한에 여러 정파가 존재한다는 것은 북한 정권이 합리적이었다 이런 걸 나타내는 거거든. 합리적인 정권이었다 이런 걸 나타내는 거거든. 근데 그런 정파들을 다 죽이고 자기 혼자 나 혼자 신이다 이런 거는 정말 이치에 닿지도 않은 얘기다 그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 북한의 여러 정파들이 다 숙청이 되지 않고 오늘날까지 지속이 됐다면은 어떻게 됐어요? 김일성 일가가 3대까지 집권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죽은 다음에 다시 어떤 연안파가 집권을 한다든지 아니면 박헌영의 남로당파가 집권을 한다든지 아니면 소련파가 집권을 한다든지 이렇게 여러 파벌들이 돌아가면서 아마 집권을 했으리라고 나 생각해요. 그렇게 되면 저렇게 세속적으로 이어지는
왕 같은 그런 취재도 안 됐고, 남북한이 그동안 여러 번 남한에서도 북한을 향해서 여러 번 평화회담을 제의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북한이 이렇게 그 여러 정파들이 존재하는 그런 합리적인 그런 정치로 여태까지 이어져 내려왔다면 분명히 남한과 어떤 그 대화를 통해서 지금쯤 많은 협력이 이룩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 북한이 너무 이제 합리성이라는 걸 잃어버리고 이렇게 그 한 사람만을 이 신처럼 떠받드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정치가 되어버린 바람에 이 통일은 더욱 멀어져 갔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 전성기가 나옵니다. 지금 31분을 경고했습니다. 파시즘은 20세기 초기에 유럽에서 발전하고 전성기를 맞이했다. 파시즘은 국가주의적, 군사적, 독재적인 특성을 갖춘 정치 체계로 정치적인 중심화, 국가의 우월성 강조, 개인의 복종을 강조하는 이념이었고 여러 국가에서 파시스트 운동이 나타나면서 이 이념은 다양한 형태로 표출되었다. 이탈리아 파시즘, 나치즘 이렇게 이탈리아 파시즘은 베니토 무솔리니를 중심으로 1922년에 국내 정치를 장악하며 이탈리아에서 파시스트 운동이 시작됐다. 무솔리니는 국가주의와 국가의 우월성을 강조하며 독재체제를 구축했다. 나치즘. 나치당이 1933년에 집권하면서 국가 사회주의 모델이 구축되었다. 자꾸 점심을 먹고서 좀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 자꾸 트름이 납니다. 아돌프 히틀러는 유대인에 대한 학살과 인종적 순수성을 강조했고 이런 형태의 파시즘은 반유대주의, 인종차별주의, 우생학 등이 추가되어 나치즘이라 불린다. 파시즘은 이러한 국가들에서 공통적으로 국소주의, 대중주의 등이 특징을 지니고 있는데 제2차 세계대전의 결과로 이런 파시스트 정권들은 대부분 무너지고 해체되었다. 이후 파시즘은 국제적으로 부정적인 의미를 갖게 되었으며 많은 국가에서 이러한 이념을 거부하고 민주주의 체제를 수용하게 되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날 이 지구상에 이 파시즘을 표방하는 국가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이태리에서 생겼던 파시즘은 완전히 이제 소멸을 한 것이죠. 그다음에 몰락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파시즘은 제2차 세계대전의 결과로 인해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 전쟁 중에 파시스트 국가들인 추축국이 패배하면서 파시즘이 몰락이 시작됐다. 대부분의 파시즘 정당은 2차 대전 종전과 함께 혹은 수년 내에 몰락했다. 그래서 이 파시즘은 이태리 무솔리니 정권의 파시즘은 이 독일의 나치와도 결탁이 됐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이태리 무솔리니가 독일의 히틀러하고 형님 아우하는 식으로 그렇게 됐던 거죠. 그런데 형님 아우를 하면서 그렇게 지낼 정도로 파시즘이 나치와 상당히 가까웠는데 나치도 멸망했고 무솔리니도 멸망했죠. 그래서 지금 지구상에는 나치를 표방한 국가도 전혀 없고 무솔리니를 표방한 국가도 전혀 없다 이런 얘기죠. 나치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와 그의 종말, 나치 제재의 비인간적인 행동, 대량 학살 등은 파시즘에 대한 극심한 비난을 일으켰다. 전후의 국제사회는 인권과 자유를 존중하는 민주주의가 강조되면서 파시즘은 부정적으로 평가되었다. 나아가 독일과 일본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사회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다양한 국제기구를 통해 협력과 안보를 강화하는 데 주력하였다. 지금 현대는 국민들의 인권과 자유를 위하는 그런 민주국가가 대부분이다. 이 지구촌의 대부분.
그리고 그렇지 않다면 이제 그 사회주의나 중공이나 러시아 같은, 러시아도 겉으로는 민주국가입니다. 러시아도 지금 이 겉으로 내세운 건 민주국가인데, 이 운영하는 그거를 보면 아직도 이 공산주의적인 습성이 많이 남아있다고 하죠. 이로 인해 파시즘의 정치적 사회적 영향력은 크게 약화되었고 민주주의와 다양한 형태의 정치 체제가 세계적으로 더욱 확산됐다. 지금까지도 일부 지역에서 극단주의적인 사상과 행동이 나타나긴 하지만 국제사회 대부분은 파시즘에 반대하고 인권과 자유를 중시하는 원칙을 받아들이고 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외국에서도 유럽에서 말이죠. 유럽 어느 국가에서 이 나치의 그런 그 문양을 가지고 막 청년들이 시위를 했다거나 아마 그랬나 봐요. 그래가지고 경찰에서 이게 뭐야?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나치가 다시 부활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깜짝 놀라가지고 그 청년들을 다 잡아다가 가뒀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이 나치라는 거는 다시는 부활 못하게 하죠. 이 지구상에 다시는 이 나치나 이 파시즘이 다시는 그 부활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치 문양을 가지고 어디 돌아다니는 놈이 있다면 경찰이 즉시 체포해 가는 겁니다. 너 이거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나치나 그 파시즘 이런 거는 완전히 지구상에서 완전히 멸망했다. 왜 몰락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런 겁니다. 파시즘이 몰락은 다양한 원인이 있는데 다만 파시즘이 몰락에 영향을 미친 그런 파시즘이 왜 몰락했느냐. 제2차 세계대전에 패배했고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이제 나치와 형님 동생을 하던 나치가 몰락을 하니까 덩달아서 이제 파시즘도 몰락을 할 수밖에 없다. 전쟁의 파국과 파탄, 유럽 통합과 냉전의 형성, 국제기구와 인권 선언 이런 요인들을 결합하여 파시즘의 몰락을 이끌었으며 현대 국제사회는 민주주의, 다자주의, 인권 존중을 중시하는 가치를 중시하고 있다. 그러나 21세기 들어 독일을 위한 대안 등 신나치 세력들이 의석 다수를 점하고 있는 등 다시 부상하고 있다. 이게 독일에서는 말이죠. 독일 의회에서는 21세기에 들어서 이 나치를 신나치라고 주장하는 그런 정당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한낱 소수 정당으로 그칠 것인지 아니면 또다시 이 히틀러처럼 정권을 잡는 그런 그 중요한 정치 세력으로 등장할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지금 세계는 다 이렇게 국민들의 인권과 자유를 중시하는 민주체제가 다 민주체제 국가들이 많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독일에서 일부 독일의 지나친 정치인들이 들고 나오는 신나치 이런 거는 주류 세력으로 등장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으로서 끝을 맺습니다. 이번 주는 더 이상 녹화가 없고요. 오늘은 더 이상 녹화가 없습니다. 다음 주까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이론, 여기를 하겠는데 지금 한 것이 파시즘, 더글러스 맥아더의 생애를 다루고 있는데 더글러스 맥아더의 생애를 다루고 있는 곳에 이제 제2차 세계대전 부분에 와가지고 제2차 세계대전이 어떤 원인을 가지고 있는 전쟁이었는가 이거를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개요를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나온 것이 파시즘입니다. 파시즘, 개요 이런 거까지 왔고 다음에는 다음 주에는 파시즘에 대한 이론 이것을 이제 다음 주에 녹화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필기를 한 것이 왜냐면은
지금쯤 내가 어디에 어떤 자료에 들어와 있는가 이걸 알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무작정 이걸 하면 길을 잃어버립니다. 길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자료가 하도 많으니까 이 자료가 이렇게 목록이 또 목록으로 이어지고 그걸 디렉토리라고 하죠. 디렉토리. 그래서 목록이 또 목록으로 이어지고 목록이 목록으로 이어지고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지가 또 가지로 이어지고 가지가 가지로 이어지고 이러기 때문에 길을 잃어버립니다. 가지가 그냥 한 가지로 쑥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원래 이 자료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어디쯤 하고 있는지 어느 가지에 지금 들어와 있는지 그걸 알기 위해서 이제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럼 다음 주까지 또 안녕히 계십시오.